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논쟁이 붙을 때 어떤 분들은 그 PC방에서 중학생들이 싸우면 그것도 사이버 범죄냐 뭐 이런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경찰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이너리티 레포트에서처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이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순찰이 가능한지,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참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다들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지, 미래 자신의 기업들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범죄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 크게 한탕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FBI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는 온라인 범죄, 사이버 범죄의 수익이 마약 범죄의 수익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이버 공간은 우리 현실 세계를 대체하고 있고 현실 세계에 있는 부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또한 이곳이 새로운 시장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곳에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 세계의 범죄 조직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죠. 더 이상 해커들은, 이 컴퓨터 천재들은 은행을 털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강도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은행의 뱅킹 시스템을 해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범죄 없었죠. 이것은 범죄자들의 엄청난 고민의 결과이고,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많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성공해서 몇십억씩 긁어 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지만 않습니다. 가끔씩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경찰 정말 큰일 났다. 한번 최악의 경우를 가장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볼까 합니다. 다들 이제 앞에 두 분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 밝은 세상을 가져올 거라 했는데, 정말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져올 암울한 세계들, 정말 이 무질서 상황들 한번 상상해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 느끼시죠? 참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다양하다. 네, 이것은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 인터넷에서 마찬가지. 어쩌면 기존의 인터넷하고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느낄 수 있죠.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이전의 인터넷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이버 범죄는 빠릅니다. 정말 빠르고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중국, 브라질, 과테말라 안 가리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한번 볼까요? 우리 트위터에서 제가 천안함 침몰 관련 뉴스를 처음 접한 것은 모 아나운서의 트위터였습니다. 정말 빠르죠? 그리고 트위터를 하다 보면은 국적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팔로우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계정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트위터 계정을 만들 수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상에서도 이것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워리어 혹은 스마트폰 워리어,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저사양의 스마트폰 하나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큰 능력을, 대단한 성능을 끌어와서 이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좀비 PC들에게 조그만 아이폰에 터치 한 번으로 지령을 내려서 서버를 초토화시키고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광고를 하겠죠.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다음 국가의 서버를 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가가 어딜까요? 자, 보이시죠? 나우르, 마셜제다, 모나코. 이 나라들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당장에 우리가 사이버 범죄 수사를 하다가 이런 해당 서버들이 이런 나라들 분산되어 있다. 1차는 지도를 찾게 되겠고, 이 나라 뭐 법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경찰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찾게 되겠죠. 예, 판사에게 영장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저 나우르에 있는 그 서버를 압수수색 하겠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받아줄까요? 예, 비웃겠죠? 비행기 값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이버 범죄랑 관련 없고 피파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인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많이 문제되죠? 그 뭐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돼서 최근에 민사소송도 있었고,
그 원고가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제 아이디도 유출이 됐다는 게 확인되었고요. 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각계격파를 당하던 이런 개인 컴퓨터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그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우리가 지켜주겠다. 우리는 정말 돈으로 무장한 최강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나우루 이런 여러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퍼져 있는 서버에서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10년 연봉을 제시하면서 자, 고객 정보 좀 빼줘. 예, 버틸 수 있을까요? 적은 안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가져올 우리 범죄. 적은 비용, 큰 범죄, 큰 기쁨, 큰 수익. 스트레스는 덜 받고 정말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범죄자들의 기회. 기뻐하십시오.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이제 단순히 어떤 오타쿠적인 취미를 가진 개인의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가 돼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이제 사이버 전쟁이 되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간의 해킹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상대방 레이더를 해킹을 통해 먹통을 만들어 침공했던 사례들. 예, 반가운 분이시죠? 네, 김정일 신데요. 한 찰스 밀러라는 그 천재 프로그래머가 김정일과 나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일에게 나를 납치해라. 내가 미국과 사이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얼마냐? 1년 예산 단돈 600억이라고 합니다. 비싼가요? 비싸지 않습니다. 북한의 국방 예산이 1년에 6조고 우리 국방 예산이 30조입니다. 북한의 국방 예산 1%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우리도 600억짜리 사이버 부대를 500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민소득 기준이니까 우리는 한 1000개 정도? 그리고 또 IT 엔지니어들 많이 착취하니까 한 1200개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0억 비싼가요? 안 비쌉니다. 천안함 제작 비용 3천억 들었고 세종대왕은 1조 들었습니다. 예, 사이버 범죄, 사이버 전쟁 정말 저렴한 수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이버 부대를 구축해서 2년 동안 전 세계에 먼저 좀비 PC를 확보하고 커맨드 컴퓨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과정 2년 동안에 이 전 세계의 그 좀비 PC로 만든 방법인데, 자, 건강한 남성들에게 이 좀비 PC를 퍼뜨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야동에다가 악성 코드 하나 심어서 발표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기 컴퓨터에 야동 없는 남자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찰스와 밀러의 김정일 앤 미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누구누구의 기회이다. 과연 누구의 기회가 될까요? 예, 여기 있는 모두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쁜 놈들에게, 예, 정말 악랄한 이 범죄자들에게 더욱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뉴스에서 나오죠. 관계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입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마무리 멘트 중에서 다른 멘트를 못 찾아봤습니다. 예, 답이 안 나오죠. 과연 관련 입법이, 관련 정책이 이런 범죄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금성에서 온 법학자, 화성에서 온 공학도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공학도를 찾아가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원격 압수수색을 하세요. 해킹을 해서 정보를 빼내세요. 법학자에게 찾아갑니다. 이 방법 어떠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예. 영원히 이 법학과 공학의 그 생각에서는 도저히 만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법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기업도 예측을 못했고 우리도 예측을 못해서 지금 허겁지겁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대책 뭘까요? 예, 참 두루뭉술한 말이지만은 스피드와 Don't be a joke. 예, 바보가 되지 말자는 거죠. 스피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스피드를 요구하는지. 최근에 한 모 유명인의 그런 좋지 못한 루머가 메신저를 통해서 이틀 만에 퍼졌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걸 수색하는데 이 메신저를 하나하나 거슬러 잡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해서? 그것보다는, 자, 내가 최근에 확보한 마지막 메신저를 확보해서 영장을 받습니다. 앞에 사람 나오죠? 또 가서 받습니다. 가서 받습니다. 가서 받습니다. 가서 받습니다. 계속 받다 보니까 4달이나 걸린 겁니다. 예, 뭐 그 관련자들 출석 요구하는데도 며칠이 걸렸을 거고 영장 받는데 또 하루 왔다 갔다 하죠. 과연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사이버 범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24시간 후에 코엑스의 테러 계획에 대한 첩보가 있다. 그리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에 관련된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계정, 이메일 계정, 일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합니다. 영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수사 실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영장을 받을 수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죠. 페이스북이 필요한지, 왜 이메일이 필요한지, 왜 트위터의 계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예, 우리나라의 영장이 바로 적용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협조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언제까지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때 기술은 또 저 멀리 가 있겠죠. 새로운 개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클라우드 폴리싱,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 말을 빌려와가지고 우리 경찰도 가지고 있는 이만큼이면은 한 이 정도 되는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서버 인터넷 세상에 펼쳐져 있는 힘들을 능력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세계 모든 곳에 경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경찰이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복지사라는 공무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념 공무원이 없을 수 있지만은 어느 나라에 가나 경찰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경찰이 뭘 하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하죠. 도둑 잡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찰에 대한 인식도 비슷합니다. 예, 경찰 공조 절차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요. 우리가 해외에다가 어떤 수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법무부, 외교부 또 여부로 내려가서 또 돌아올 때도 이 반대 과정 거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고안하는 게 인터폴이라는 기구가 있죠. 인터폴을 통해서 일종의 중개상 역할로 다른 국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사이버 범죄 세상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서 경찰로 이어지는 피어 투피어의 P2P가 아닌 폴리스 투 폴리스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버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7 디도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느 수사기관보다 가장 먼저 그 커맨드 서버에 서버 확보하고 하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P2P, 폴리스 투 폴리스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경찰이, 우리가 아는 대만 경찰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그 현지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그 하드디스크 이미지 한국에 와서 우리가 빨리 분석하고 그 대책을 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경찰은 개인적으로도 해외 경찰들을 만날 때 참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현장에서 시달리고 겪을 거 못 겪을 거 많이 겪으면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 정말 큰 개념이죠. 우리 누리꾼들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란 말 잘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국정원보다도 정보력이 빠삭한 이니셜로 올라오는 연예인들 기사를 다 파악해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인데 누군지는 모르고 돈 한 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 혹은 자살에 대해서 많은 발식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에만 이렇게 누리캅 수사 연계활동을 통해서 구호 조치를 취했던 자살 기도자 53명입니다. FBI의 인프라가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시스템인데 기존의 누리캅스에서 더 나가서 그 IT 전문가들에서는 경조선에서 체포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이버 수사가 사이버 안전활동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도들 앞에서 정말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젯밤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서로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낼 때 바로 용기가 있는 거다. 승리라는 드문 일이지만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겠죠. 좌절할 때도 있겠고. 하지만은 우리 네티즌들하고 함께라면은 정말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외국 경찰들이 방문할 때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때 우리 네티즌들에게 지금 자리 계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찰 혼자 할 수 있다는 아직, 경찰과 군이 최고 전문가를 가지고 있다는 아직을 버리고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클라우드 폴리싱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상의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